안녕하세요. 저는 보건 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3반 천문주입니다. 우선 저는 3년 동안 세특을 포함하여 모든 독서 활동들을 보건 계열과 관련하여 쌓아왔기에 저와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특히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목차로는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바람이 숨결될 때, 만약은 없다,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로는 김현아이고요. 21년 2개월 동안 외과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봤던 한 간호사의 외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간호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책임감, 희생, 뒷배경 등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에세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간호사의 겉모습만을 주제로 집필한 책이 아닌 간호사라는 직업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내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이쪽 진로를 희망하였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타나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랬다. 나는 내 환자들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망과 회의를 오갈 시간조차 아까웠다. 할머니의 그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고 나는 내 환자들을 위해 정말로 저승사자와 싸우는 간호사가 되어갔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간호사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 생각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명감이 무겁게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악하고 촉박한 병원 시간 속에서 간호사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세특에는 이직률과 태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36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로는 폴 칼라니티이고 뉴욕타임즈에서 12주 연속 1위, 아마존 종합 1위, 전 세계 38개국 판권 수출을 하였고 2016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 되었습니다. 36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마지막 2년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좋은 주치의를 만나 치료하며 아내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하며 레지던트 생활로 겨우 돌아선 7년차에 재발하였고 그토록 바라던 레지던트 수료식을 아파서 못 가고 딸아이가 태어나고 8개월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직업이나 우리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환자나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그들의 고민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점이라는 것에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도덕적인 의무에는 무게가 있고 무게를 가진 것은 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사가 걸린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나를 다시 수술실로 끌어당겼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무게감을 잘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고 생각하였기에 이 부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약은 없다입니다. 만약은 없다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죽음과 삶, 그 경계의 기록입니다. 저자는 남궁인이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마주했던 죽음과 삶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수천 명의 자살자, 수백 구의 시신을 만나 응급실에서 한데 죽으려고 했으나 응급의학과를 평생의 길로 선택한 의사인 남궁인의 죽음과 삶, 그 경계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죽음에 관해,
그리고 2부는 삶에 관해 쓰인 글들입니다. 선정 이유로는 응급실의 모든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것 이외의 의사의 관점에서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볼 수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 내용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보며 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시체는 두렵지 않지만 죄스러움은 한없이 두려웠다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시체들을 봐오면서 익숙해졌으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어서 이 구절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입니다.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는 치명적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지배할 인류의 미래와 생존 전략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네이선 울프입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바이러스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근래 대유행 바이러스 전염병의 상황을 유난히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유행병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더불어 대유행 바이러스 전염병을 박멸할 수 있는 범세계적 면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을 소개합니다. 미래의 전 세계적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선정 이유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우리로서 더 크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인간과의 관계가 이미 수많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고 있으나 이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는데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흥미가 가는 내용이 많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상에는 5천여 종 이상의 포유동물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인간은 한 종에 불과하다. 다른 포유동물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균은 이미 우리를 감염시킨 병원균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생태계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이라고 한들 바이러스나 동물들 사이에서는 약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구절을 선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제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기록했던 생기부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들을 추가로 선정해서 모아봤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간호사 너 자신이 되라,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미스터 나이팅게일, 이렇게 총 5가지 책을 추가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